네, 요즘 많이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외환 시장입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또 연 저점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자세하게 또 외환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변수들 그리고 이에 따른 동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삼성선물의 정미영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1,050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과연 1,050원대가 지지가 될 것인가 혹은 붕괴가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벌써 오늘 그렇죠. 연저점을 이틀 연속 깨면서 네. 환율이 1,051원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1,050원이 지켜질 거냐는 일단은 좀 당국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좀 연내에는 1,050원 지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연초에 1,050원이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들어서 환율이 계속해서 연저점을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주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양적 완화 축소 기대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금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다가 국내 외환시장에서 꾸준하게 달러 공급 우위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환율이 점점 레벨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침 오늘 아침에 정부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아직 네. 시장 개입은 안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굉장히 좀 투기적인 흐름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모처럼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일단은 1,050원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환율 하락이 좀 투기적 성격이 실제로 매우 강했다라고 하면 구두 개입에 의해서 투기적인 포지션을 커버하면서 환율이 좀 반등할 수 있는 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달러 공급 우위에서 꾸준하게 달러가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는 1,050원을 방어를 하려고 하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투기적인 목적이라기보다도 어떤 실제 수급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1,050원을 터치하려는 시도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050원 선 과연 지지가 되는지 여부는 당국의 개입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겠다라고 보셨고요. 일단 연내에는 그래도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될 텐데 일단 1,020원을 근처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오늘 오전에 이제 1,010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상당히 환율이 하락이 가파르다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환율 하락세가 연초에 나타났던 작년 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나타났던 하락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완만한 편입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도 보시면은 작년 N1 연평균 환율이 1,412원이었습니다. 평균 환율이요. 차이네요. 네. 예. 근데 지금까지 평균 환율이 1,130원으로 쭉 내려버렸기 때문에 종가 기준이 아니라 평균 기준으로 해서 약 25%가량 원화가 엔화에 대해서 지금 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절상폭 자체가 굉장히 그 기업들한테 의미 있게 다가온다라는 부분이 지금으로선 속도보다는 좀 더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싶고 네. 또 이제 과거 엔원 환율 10년 평균을 살펴봤더니 한 1,120원에서 1,130원 올해 평균 정도 수준이 과거 10년 평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선을 지금 하회를 하고 환율이 빠르게 지금 최근에 한 석 달 동안의 환율이 한 9% 정도 지금 엔원 환율이 절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평균선을 하회하면서 1,020원, 1,000원 부근까지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환율 수준이라는 차원에서 기업들한테 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업체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야말로 이거는 엔원 환율은 워낙 기업들 간의 입장도 다르고 예. 이게 일본에 대한 수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일본 기업과의 수출 경쟁력에서 밀리는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네. 부분이다 보니까 업종에 따라서 분명히 편차는 굉장히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1,000원 레벨이 심리적으로 좀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예. 1,000원이 깨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체감하는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는 기업들의 부담은 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00원이 상당히 중요한 심리적인 또 마지노선이 될 수 있겠다.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1,000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같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1,050원 선이 정말 연내에 지지가 되느냐 여부는 당국의 의지에 많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국의 의지를 요즘에 좀 보자면은 지난 10월에는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었잖아요. 네네. 약간은 좀 한 발짝 물러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는데 당국의 개입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네, 뭐 당국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도 굉장히 차분한 건 사실입니다. 예. 연저점을 깨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원화가 너무 절상이 빠르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부 쪽으로 쪽 포커스를 맞춰보자면 정부의 스탠스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최근에 정책 수장들이 잇따라서 내수 부양에 초점을 맞춘 그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총리도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이 필요하다. 대통령께서도 너무 수출에 의존하지 말고 내수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좀 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대외적으로도 IMF 총재가 우리나라는 좀 경상흑자 축소를 내수 진작을 통해서 경상흑자를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권고를 하기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한국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를 그렇죠. 하고 있는 모습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흥국들 그동안 전통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국가들의 경상흑자가 크게 줄거나 오히려 적자로 전환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경상수지가 계속해서 사상 최대치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로서도 대외적으로 드러나게 외환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과거보다 좀 적극적인 리액션을 취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진 환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정부의 그동안 금융위기 이후의 저점이 1,050원 수준인데 1,050원에 대한 1,050을 확고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인식 자체는 조금 옅어질 소지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환율의 변화를 또 이용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개인들도 상당히 또 많아지고 있는데 11월 말 거주자 외화 예금이 전월 말 대비해서 지금 249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24.9억 달러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지금 10월 달에 거주자 외화 예금이 36억 8천만 달러가 증가를 했고요. 11월에도 24.9억 달러, 24억 9천만 달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10월 달에는 늘어난 그 증가분이 거의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늘어났었고요. 네. 11월에는 위완화 예금이 집중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11월만 놓고 봤을 때는 달러는 오히려 2억 불이 줄었고요. 위안화가 무려 25억 불 이상 증가를 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거주자 외화 예금 증가 자체가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를 굉장히 홀딩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하기에는 11월만 놓고 볼 때는 좀 상당히 다르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위안화 예금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해석을 또 따로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안화 예금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에 금융권에서 좀 나름대로 굉장히 히트 상품입니다. 일단 위안화 예금 자체가 이자율이 기관 투자 기준으로 3%를 넘고요. 대부분의 상품들이 환해지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환해지에서 원래 위안화 예금이 높으면 환해지 부분에서 좀 수합 프리미엄에 손실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 좀 차익거래 기회가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수합 프리미엄을 더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위안화 예금을 가입을 했을 때 3% 후반에 이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이 상품이 올 하반기에 상당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에 늘어난 거는 좀 위안화 예금을 집중적으로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주자 외화 예금 자체가 전년 말 대비 무려 100억 달러 이상 지금 증가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외화 예금의 전반적인 증가는 10월까지만 해도 대부분 달러화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고 이런 달러화 중심의 외화 예금의 증가는 현재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환율이 이제 그동안 거의 박스권 이렇게 머물렀다 보니까 박스권 하단에서는 오히려 달러를 팔기보다는 환율이 반등해서도 오르기 위해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거나 일부는 저가 매수에 나서거나 이런 흐름들이 좀 연관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외화 예금의 증가라는 그 추세 자체는 시장에서
좀 박스권 지지에 기댄 좀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심리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지선이 하회를 뚫리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좀 한 번에 좀 매물 부담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재료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안화 환율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텐데 위안화 절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인데 내년에는 또 달러다 5위안대까지도 예상을 한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네. 위안화 절상 어느 정도나 가속화될지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를 계속해서 묵인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위안화는 사실 앞으로 모든 뉴스가 예. 매번 사상 최저치 경신일 겁니다. 그 위안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환율 기준으로 사상 최저치 경신일 네. 겁니다. 안 간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멘토링 자체에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난 11월에 중국에 삼중전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삼중전의 설명문에서 인민은행 총재가 통상적인 시장 개입을 원칙적으로 중단을 하겠다. 그다음에 외환시장 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고 결국은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으로 우리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당국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게 중국 정부의 기준 환율 아침에 10시 반에 네. 고시하는 기준 환율이 될 건데 지금 12월 들어서 중국의 기준 환율 고시 수준이 계속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1월까지만 계속 6.13대를 유지를 하다가 12월 6일에 처음으로 6.12, 그 다음에 오늘은 6.11대로 계속 지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지금 대규모 무역 흑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일단 위안화 절성을 허용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요. 기본적인 위안화의 방향은 내년에도 대규모 경상 흑자를 바탕으로 올해와 좀 비슷한 수준의 위안화 절상이 가능할 거라 보고 올해 페이스를 유지한다고 보면 5대 좀 후반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시장 그 위주의 환율 정책을 펴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안화 변동폭을 현재 1%인 변동폭을 1.5에서 2%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만약에 내년에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인의 해외 투자를 허용해주는 그런 방안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 중국의 외환시장 수급은 좀 일방적인 달러 공급 부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중국인들의 해외 외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그 투자 정책의 발표에 따라서 발표 이후에는 위안화는 상당히 양방향의 좀 변동성이 높은 통화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행을 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위안화 절상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그리고 환율 외환 시장과 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또 물론 증권 시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FOMC 회의인데요. 이 FOMC를 통해서 테이퍼링 이슈가 부각이 될 것인가 이에 따라서 달러화가 어떻게 움직일까가 상당히 관건인데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네, 지금 외환 시장을 어떤 재료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고용지표 나오면서 12월 테이퍼링 전망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네. 무려 34%가 12월에 테이퍼링 할 수 있다라고 블룸버그 서베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고 달러는 뭐 통화별로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강세의 강도가 매우 좀 약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시장의 반응으로 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에 의해서 중국의 수출 호조 등 미국 양대 경제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에 대한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는 지난 뭐 여름에 상당한 학습 효과가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유로화 강세, 엔화 약세, 그다음 신흥국 통화는 비교적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향후에는 이제 좀 유로화가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가기는 좀 어려울 거고 테이퍼링이 개시가 되면 달러화가 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에 저희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시장 변수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